네,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양반전 2차 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쪽부터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줄입니다. 건륭이라는 건 뭐냐면요. 건륭은 이제 연호야, 연호. 그래서 청나라 때 쓰던 그런 연호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건륜 신년, 그러니까 영조 21년 때에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증서는 양반 매매 증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내용 기억나시죠? 양반의 신분은 사고 파는 모습, 신분제도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이 양반의 모습을 아주 우스꽝스럽고 희화화하며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증서에 대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천섬으로 양반을 사고 팔아서 황곡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문서를 작성하는 어떤 첫 번째 목적이죠. 양반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구라 하고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가는 서쪽에 늘어서고 문가는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양쪽. 그래서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에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양반의 다양한 호칭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양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일 같은 거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무릎 꿇고 앉는 거야. 그 다음에 얼음 위에 박 밀듯이 거침없이 줄줄줄줄 내리라는 거야. 내려서 이렇게 읽는 그런 모양이에요. 동네 박이를 줄줄 외워야 한다. 동네 박이는 거의 옆에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등잔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다보고 무릎 꿇고 동네 박이를 줄줄줄줄줄줄 그냥 외워야 된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양반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뒤통수를 톡톡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매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내어 모자의 물결 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네, 이게 뭐야? 지금 거칠애를 또 중요시합니다. 근데 겉에서 이제 보여지는 모양을 지금 계속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양반이 갖춰야 될 그런, 막, 겉모양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또 입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이리 오너라,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양반은 절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양반이 채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옷이 다 젖고 불편해지죠? 네. 그래서 전혀 그런 실용성 없는 아주 쓸데없는 그런 법칙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문진보, 당시품위를 깨알같이 베꼈으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별걸 다. 지금 이걸 읽으니까 뭐 어때? 니네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아니 별걸 다 정해놓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또 쌀값을 묻지 말고 또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 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또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또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지금 어때요? 이 양반의 모습들이 아주 허례허식과 거칠애와 막 아주 쓸데없는 그런 지금 모습들, 여기도 거의 다 그런 모습들이죠. 네. 봤을 때 양반의 모습이 체면이나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또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모습. 그런 거. 아주 지금 봤을 때는 아주 필요 없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법칙으로 정해 놓았던 거죠. 네, 넘겨보세요. 화가 난다고 아내를 때리지 말고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죽으라고 종놈을 야단치지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질 때 그것을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 부르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곁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러한 사항을 어기면 이 증서를 토대로 관청에서 양반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다. 정성군수가 서명하고 자수와 별감이 증인으로서 서명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자수와 별감은 여기 옆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증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관청의 하인이 탁탁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찍어놓은 모양은 하늘의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호장은 그 옆에 이제 그 약간 관아의 일을 보던 그런 공무원 중에 한 명이에요. 공무원. 호장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아웃본데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어요. 신선 같다고 이거밖에 없어요? 양반이 되면 좋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그거지.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너무 재미가 없다. 원아웃 건데 내게 이익이 되도록 고쳐달라. 그래서 양반 신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그래서 이제 문서를 다시 작성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가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가 된다. 문가의 홍패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서른해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이 되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주므로 기밑이 휘어지고 설렁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의함으로 뱃살이 처진다. 방에서는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도는 곡식으로 학을 기른다. 벼슬을 아니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내 놈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휘휘 돌리고 또 기밑 수염을 다 뽑아도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양반은 무위도식하면서요. 또 비생산을 합니다. 비생산.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무기도식은요. 일을 하지 않고 먹는다는 거야.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쉬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과에 합격하면 돈자루가 생기고요.
서른에 진사가 되면, 진사가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그런 벼슬이에요. 가장 낮은 벼슬. 그렇게 해도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귀걸이로 치장한 기생이랑 노닥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시중을 들어주기 때문에 뱃살이 처집니다.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양반의 그런 모습이 게으르고 사치를 부린다.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양반의 모습. 네. 그리고 벼슬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별로 안 했어 얘는. 그래서 만약에 벼슬을 안 했어. 그러고 시골에 묻혀 살면 그래도 좋다. 그래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어요. 막 이웃의 것을 먼저 끌어다가 자기가 먼저 모든 걸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 네. 이제 넘어가면요. 마지막입니다.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듣다 보니 너무 민망한 거야. 그 부자가.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나를 무슨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요. 지금 그 양반의 모습들이 뭐 같다? 도둑놈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양반은 마치 도둑놈과 같고 아주 부도덕하다, 비양심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양반에 대해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결국에는 이런 말이야. 비판. 도둑놈 같은 놈들 저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의 말을 통해서 양반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비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조금 돌려 말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숨어있는 의미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작업입니다. 문학에서 가장 재밌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양반전 정리하고요. 네, 그리고 빈칸 채우고 학습활동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